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도시주택국 그 세출 예산 역시 올해 비해 내년도에는 한 3.7% 정도, 3.75% 정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주택과하고 토지정보과에서는 한 6%에서 9% 정도 증액을 했고, 나머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또 건축허가과는 34에서 25%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주택과 같은 경우는 주거 급여 때문에 그 급여 사업 때문에 국비 사업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적 제조사 측량 국비 내는 것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다 감액 예산으로 현재 잡혔습니다. 전체 내년도에서는 한 41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건가요? 예, 415억 4천 29만 4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이 올해 몇 개나 내년에 몇 개나 예정돼 있어요? 신규 사업은 다른 과는 없고요. 도시계획과 이제 공간 재구조 용역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간 재구조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고 이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 사업비가 5억 중에 내년에 1억 2천 정도 예상을 해서 세우셨어요. 여기 공간 재구조와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렇게 상위법위에서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이제 국토계획법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이제 수립에 대한 그 규정이 이제 신설되면서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개발되는 도시하고 원도심 간에 이제 그런 격차가 갈수록 이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원도심, 특히 이제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에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공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리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게 언제 위반이 된 거죠?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제 법이 개정됐던 걸로 알고 작년에? 있고요. 구체적인 개정 이력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이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 내용을 보면 특정 용도구역 지정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용도 지역에 유연성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네, 이제 지금 이제 그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대부분 이제 원도심, 특히 역 주변의 원도심들이 이제 일반 상업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용도 지역의 제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용도 지역은 이제 굉장히 상향돼 있는데 기반시설 여건이나 이제 이런 부수적인 계획들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해서 이제 침체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이제 복합 용도 구역이나 이제 그런 이제 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발 방안들을 좀 수립해서 그걸 도시관리계획으로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건 이제 그 일반 도시관리계획하고 준하기 때문에 매년 5년에 한 수립하지는 번씩 정도, 5년에 이번에 한 번씩 정도 되겠네요. 네, 이번에 수립하면 뭐 5년에 이제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후년 27년도 3월까지예요. 준공 기간이 내년 3월부터 네, 그렇습니다. 1년 정도인데 이제 여기서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검증이나 어떤 타당성 분석이나 따로 별도로 하는 건 없나요, 절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은 이제 일단 이제 저희가 타당성을 수립을 해서 공간 재구조하게 된 필요성이 입증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요 계획은 이제 경기도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진짜 공간 재구조화 수립이 필요한 지역들이 이제 검증이 되면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게 예산이 5억인데 내년에 1억 2천 세운 뭐 이 계약금입니까? 뭐 어떻게 3억 8천은 향후에 내년에 뭐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일단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의 이제 예산 상황이 그렇게 뭐 이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일단은 이제 줄여서 일단 네, 네. 올리신 거네요. 예,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했고 이제 차수별로 진행하면서 소요 사업비들이 추가로 발생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이 언제 준공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도시관 재정비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고 도시의 시설,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역 변경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의 시설은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이제 결정 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도 지역 재정비는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기본 계획 승인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 중으로는 도시관리 재정비는 전체를 다 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 부분에서는 올해 종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절차가 이제 그 공람 공고하고 도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결정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좀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좀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22페이지를 보면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 1억 2천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이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종료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 분야에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어제 이제 의견 청취 때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걸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안에 그 과업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잔여분 이제 그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한 잔여분만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완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업에 반영돼 있지 않은 도시의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별도로 내년부터는 별도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도시계획 시설이 부분에서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그 단계별 집행계획 그 용역비 1억 2천이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물론 이제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되는 시설도 있지만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진행돼 오면서 이제 미집행돼 있는 장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이제 적정성이나 아니면 해제나 뭐 실효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관련 절차를 다 거치게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도시계획 그 재정비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명시율이 이게 우리 23년도부터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 23년도부터인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나? 명시율이 지속적으로 1억 정도 되고 있고 1억에서 5억, 6억까지 이렇게 명시율이 전차년도 계획에서 명시율이 계속 된 부분이 있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본 예산이 11회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명시율까지 하면 5억이 또 넘어요. 이게 명시율이 계속된 이유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당에 편성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이제 도시관리 재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그 계획에 검토를 할 때 주민들의 이제 재산권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협의를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한 계획들보다 좀 절차가 늦어지면서 그 당연히도 사업비를 충분히 소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충실하게 고민하고 또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이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엔 다 완료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예,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35 도시가 관리 계획이 이제 28년부터 또 시작이 될 거고. 예, 이제 5년 단위로 5년 집행하기 단위니까.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 정부 측의 UPIS DB 구축 부분인데 이게 국토부 구축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이거 체크를 하셨나 모르겠네. 내년도 요거 20년도 요거 예산액하고 요거 사유에 차액이 좀 생겨요. 요거 사유에는 1억 7천이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6천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편성에 좀 오기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최초에 이제 편성을 할 때 이제 그 클립 자료 이관이라고 9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그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UPIS하고 이제 KRIS하고 이완화돼서 이제 지금 자료가 계속 공유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요걸 이제 국가에서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클립이라는 이제 통합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에 클립 자료이관 예산을 이제 9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이제 저희가 편성할 때는 소유사표가 한 1억 정도 소유되는 걸로 해서 이제 추정 이제 설명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세부 이제 자료 산출 거를 이제 산출하다 보니까 9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제 자료 이관 용역이 가능할 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된 금액을 이제 수정해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충분히 반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좀 정확하게 하셔야지. 클립으로 이제 데이터 이관 비용이 여기에 좀 누락이 된 거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그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장초 추정했던 사업비보다는 좀 줄여서 이제 실제 금액을 표기를 하게 됐고요.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이제 이게 UPS하고 이제 KRS 따로따로 이제 아마 관리를 하게 되고 27년부터는 클립 이관이 다 완료되고 나면 UPS, KRS 따로 하지 않고 클립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통일화해서 이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그 추경에서 이해 추경에서 계속 1억 정도씩 계속 밀려서 감액을 했어요. 그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계약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예산 수립하고 나서 이제 입찰 거치고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계획하고의 차이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이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지금 감액해서 다른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입찰 잔액을 개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액을 하셨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에는 기여를 하신 거네,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입찰 잔액은 이제 또 추가로 활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 입찰 잔액 때문에. 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추경 감액이네요, 그죠? 잔액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뭐 늘 매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우실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해서 나오잖아요. 당연시 그냥 1억 정도는 추경에 감액시켜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걸 뭐 목표에 두고 하진 않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디자인 사업 좀 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26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건인데 26년도 8월까지는 평택시 전 지역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죠? 경관 재정비는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지난번 11월 달에 착수 용역 보고를 했고요. 이제 경관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그 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이제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하고 이제 뭐 소통하는 그 의견 청취하고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그 이번에 이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제 재정비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5년 단위? 5년 단위로 진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 감액이 있거나 명시율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신문 공고를 해서 440만 원 올렸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여기 명시율 부분이 또 생기죠. 이것도 전년 25년도 거. 네, 명시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관 재정비 용역을 이제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과업이 이제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료되지 않은 이제 경관 재정비 용역비를 이제 명시열에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편성드린 이 예산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차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의견 청취나 신문 공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관련 용역을 다 준공해서 뭐 별도로 이월되거나 사업비가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보면은 명시율 된 거 포함해서 사업이 완료가 뭐 모자르지 않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죠. 수고하셨어요. 도시개발과죠. 건축허가과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정자 건립 개축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집행률이 네, 집행률이 이제 이게 뭐 마을회관 건립해도 하나 내지 두 개잖아요. 금액상으로 2억씩에서 네 마을회관 신축은 예, 한 2억 정도, 2억 2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네, 네, 여러 가지 사건 뭐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네, 네. 이거 역시 계속 명시월 되면서 그 해에 끝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사정이 있겠죠, 과장님. 저기 올해 예산 세우면서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 완료를 못 해요, 그죠? 보통 이제 27년도 이제 준공하게 되는 건인데 그 왜 사유가 왜 그럴까요, 과장님? 그 대체적으로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는 이제 간혹 그러니까 뭐 1년이 좀 절대 공기가 좀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월되는 부분은 뭐 예산이 약간 저기 자부담에서 좀 저희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좀 더 내셔야 되는데 이제 마을에 기금이 없을 때 뭐 예산 부족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예, 예. 협의하느라고 또. 관계기관에 또 인허가 받을 때 절차상의 뭐 목적회사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기간이 좀 그렇겠죠. 깁니다. 그래서 용역사 선정하고 시공자 선정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그 관계기관 또 협의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간이 거의 1년 정도는 좀 절대 공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올해 예산을 써서 내년에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연말에는 좀 끝내야 이게 이제 민원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는 것만 지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리지만은 제때에 준공이 되길 바라거든요. 하루 빨리. 그러면 이것도 절차를 좀 바꿔서
좀 예산에 어떤 여유가 있다면 추경을 세워서 하면 그 다음에 다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 좀 절차적인 게 행정 절차가 좀 길어지고 또 동절기 만나면 또 겨울에 공사가 중단됐다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행정 절차는 겨울에 하고 공사는 봄부터 하면 가을에 끝나잖아요. 네, 그런 방법. 꼭 이 예산을 갖다가 이런 거는 꼭 연말에 세워가지고 연수를 2년씩 걸리게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전체 평택시에 한두 개씩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인근 그 주변 시군하고요. 한번 다니면서 저희가 방문해서 예. 검토해가지고 한번 금액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한번 검토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서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는 끝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좀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그 공동주택 지원이 아니고 임대주택 지원이죠. 분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아파트 쪽에 주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냥 보시면 빌라 같은 빌라 거 같은 거. 네네네. 그 부분이죠. 네네. 공공주택이 그건 분리된 건 아니고요. 일반 공동도에서는 이제 큰 단지 주고요. 저희는 쉽게 말하면 소규모 단지 LH에서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이제 다가구나 뭐 단독 말고요. 그 분양해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뭐 연립주택 이런 게 해당됩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자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거로 이거 사업 올해 그 한 내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안도 15개, 5개 있는데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계획 세우는 거 있으면 2개 좀 자료 좀 바쁘시겠지만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올해 거 작업한 거랑요. 저 사업한 거랑 그다음에 내년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12일까지요. 12월 12일까지. 예, 끝나시면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거 예. 2015년 네. 25년 사업량이 굉장히 축소를 시켰어요. 이것도 절반으로. 네, 그래서 수요 조사 끝나고 이제 그 사업 봐 가지고요. 근데 수요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네. 만약에 많이 수요조사가 많이 나는 거 되면 이거 2억 5천 갖고 모자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치 받을 때도 저희가 계속 5억씩 받았었거든요. 근데 예산에 맞춰서 또 받을 수밖에 없어서 네, 네, 네. 네. 일단은 뭐 수요 조사 한 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이거 예산도 어쩔 수 없이 줄인 부분이네요. 네, 수요가 많게 되면 이것도 추경에 내년도 상황이 좋아지면 네. 좀 해서 선정을 잘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농지보전 부담금인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농림부 그 대행해서 어떤 거기에 수수료 받는 성격이죠. 저희가 부가하고 예, 농림수산부에서 8% 수수료 받는 8% 예요? 네, 네. 올해 수입 수수료 받은 부분은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총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올해 그 부과한 금액만 있고요. 그 네. 자료는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농지 불법행위 단속은 없던 거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주택가 보겠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해서 이제 시간을 늘리고 주간, 주말, 야간으로 이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은 예산 역시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였지만 인원 감축을 감안을 하고 근무 시간을 늘렸어요. 이거 어떠한 근거로 해서 하신 거죠? 지금 예산은 근무 시간은 보통은 아침 9시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한 4시에 끝나는데 근데 그 후에 다는 무지장이 많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1시간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감액 예산이라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감안을 하고 시간을 늘려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1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텐데. 그걸 한번 운영해보고 해보고 부족하더라면 추경 때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원 감안한 거는 결국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아까도 이제 3회 추경 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단속할 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차에는 한 사람이 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이제 단속을 이렇게 띄고 해줘야지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두 사람 하게 되면 이제 차를 이제 받쳐놓고 나서 뭐 둘이 가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세 사람을 운영했던 건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으로 줄이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줄였거든요. 네, 이것도 2인 이제 1조가 이제 야간 같은 경우는 분명히 2인 1조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한 분이 무슨 일이 있어 못 나오면 한 분은 근무를 못한 격이 돼요. 굉장히 안전에도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제 뭐 3명이나 뭐 이렇게 시간도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이 이제 저희가 긴축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축학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50% 정도 감액시켜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안을 좀 그래도 긴축 예산이지만은 68페이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에서 이건 뭐 수요가 굉장히 감소가 된 거 이유인가요? 50% 감액한 게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다 최종적으로 우리 주택가로 오는 사항인데 LH나 그런 타 지원 사업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유리한 쪽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외지로 떨어나니까 수요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수요가 분산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초록우선하고 희망풍차 예, 운영되는데 거기죠. 예, 그 분산이 돼가지고 우리 예산 대비해서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 당연한 논리인가요, 이게? 그 대안을 찾아갖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가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 LH나 LH 임대 사업이나 여러 사업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게 조금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저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 특별회견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8페이지인데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하고 그 뒤에 10페이지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구축이 있어요. 이 DB 구축 총액이 뭐 5기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잘못한 부분이 맞고요. 이 상세 내역 산출 내역이 5기가 자꾸 생기면 어느 것을 보고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제출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 25년도 예산보다 26년도에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2배 이상.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는 산출 내역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 그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나머지 비용은 다 동일하게 반영이 됐고 네. 지금 이제 늘어난 금액이 클립 이제 자료 이관? 클립 자료 이관 비용 9천만 원 때문에 2배 이상 증가된 거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운영 그 체제가 아니라 다른 체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들어간 내용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이게 지금은 이제 UPS라는 것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부터는 이제 UPS하고 KRS를 이제 통합 운영하는 걸로 국가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경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UPS 재료를 이제 클립이라는 이제 전산망에 이제 옮겨줘야 되는데 그 옮기는 과정 중에 이제 그 데이터가 정합성이나 이제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증해서 이제 자료를 이관하는 데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돼서 그 비용이 예산의 편성이 추가로 되면서 이제 2배 이상 예산이 증액된 거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제가 궁금한 게 엔진과 서버를 같이 운용 장비 유지 관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체 DB를 우리가 서버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국가 이제 저희가 자체 서버도 갖고 있고 국가 운영망에도 연계돼서 서비스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UPS에다 이제 도시관리계 결정 도면을 다 이제 검증해서 올려주면 그게 일반 이제 시민들이 그 UPS를 통해서 저희 이제 도시관리 결정 도면을 다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서버에 DB를 가지고 있고 네. 업로드를 그쪽으로 해주는 정도의 네, 시스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갖고 그러면 있습니다. 계속 DB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런 비용들이 계속 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저희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이제 클립으로 이제 통합 전산하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국가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이제 통합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버 운영 저희가 별도로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안 들지만 어쨌든 저희가 신설돼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계획들은 업로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최소한의 이제 비용은 이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얘네 향후에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요거는 이제 간단한 건데 우리 도시계획관리 그 재정비 수립할 때 기타 부분에 보면 우리 요번 올라온 예산 중에 7,400 비용이 이제 재정비 4차분에 대한 2억 5천 빼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 금액이 제일 예산이 커요. 네. 근데 이제 고시공고와 액자 구입 등 해서 7,440으로 되어 있어요. 네. 고시공고를 보통은 일간지랑 홈페이지 게재를 하잖아요. 2개 이상인가 그렇게 하고 네. 하는데 이게 지금 7,440이라고 하면 어떻게 세부 내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좀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 자료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도시계획 총괄다라고 해서 이제 그 결정된 내용을 이제 도면으로 작성해서 이제 일반 시민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그 행정 정보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 총괄도를 작성하는데 이제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이제 편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계획 총괄도 작성된 거를 이제 저희 이제 그 의회나 아니면 이제 그 저희 시청에도 이제 이렇게 좀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액자 형태로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벽에 걸어놓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액자 형태로 작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한 15개 정도 이제 형태로 이제 액자 형태로 작성하는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산 편성 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시공고료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재정비를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 시설하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하고 용도 지역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각 이제 그 재정비 현황별로 이제 도시관리
결정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람 공고, 신문 공고를 반영하게 되면서 신문 공고가 보통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심의 절차나 이제 의견 수렴하면서 재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재공고료 비용까지 반영을 해서 여유 비용까지 잡았다. 네네 재공고가 발생될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 그게 이제 총 이제 9건 정도의 이제 공고가 필요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 공고료가 이제 5,9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총괄해서 7,440만 원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청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있고 저도 이거 우리 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산출 내용 및 요구 사유에 보면 뭉뚱그려서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없도록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7페이지에도 공간 재구조와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이건 그냥 타당성 조사 1억 2천 이렇게만 딱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어떤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니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렇게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직접 인건비나 재경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알고 심사를 하겠어요. 세부 산출 내역을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한번 주세요, 자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네, 심사할 알겠습니다, 때. 위원장님. 그렇게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현입니다. 도시주택국에도 보면은 뭐 전년도보다 좀 그래도 15억 가까이 증액은 됐어도 거의 다 감액이 많이 됐어요. 뭐 주택과나 토지정보과 외에는 다 감액 긴축으로 감액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 업무지원부에서 내린 걸 보니까 대부분 전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공동으로 다 보험을 가입해갖고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을 해갖고 많이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모든 부서도 다 이렇게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공동으로 가입을 하나요? 지금 이제 시에서는 이제 그 차량 보험 관련해서 이제 개별 부서에서 하던 거를 이제 회계과에서 통합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 기존까지는 이제 개별 과별로 이제 반영돼 있던 이제 차량 보험료가 이제 저희는 이제 별도로 예산 편성이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26년 예산 편성에서 이제 감액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편성돼 있던 예산들은 지금 형태로 이렇게 유지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적절한 거를 지금 회계과에서는 참 복잡하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복잡할지는 몰라도 이게 대수가 몇 대 이상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이익을 저 삭감을 받을 수 있어 절감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액수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그러면 대신에 다른 모든 단체가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살펴봐야겠지만 이거는 합리적인 것 같고 보면은 또 그 밑에 보면은 도시 뭐 시책 추진비 업무 추진비에서 뭐 2026년 본예산 업무 추진비 일괄 20% 삭감 일괄 20% 삭감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했습니다. 대부분 뒤에 보면은 또 다른 면에서도 보면은 사업량에서 뭐 경관 디자인 도시 경관 구축 이런 데서 보면 시책 뭐 추진 업무 추진비가 거의 20%는 다 삭감돼 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업무 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신 건지 삭감을 하시면 거기에 뭐 부담에 가는 거나 아니면은 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뭐 못하거나 그런 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일단 거예요. 시 전체적으로 다 삭감 삭감 한 전체적으로? 거고요. 이제 일단은 저희가 해보고서 나중에 정 부족하고 하면 그때 이제 추경이라든지 검토해야 되는 일단 부딪혀 올라갑니다. 업무 하시는데 또 업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20% 삭감을 해갖고 좀 더 노력을 하시고 또 힘들더라도 좀 거기에 같이 동참하신다는 의미에서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뭐 토지매입 아까 이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24년도에도 5천만 원 정도 전체 삭감했고 500만 원 전체 삭감했고 25년도에도 이제는 집행률은 저조해요. 그럼 이거는 대부분 측량이나 감정 수수료 같은 건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이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는 거라서 최소한의 이제 비용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뭐 요 범위 안에서 일단 먼저 집행을 하고 추가로 부족한 재원은 추경이 요청드리는 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그 신청이 발생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계속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 편성했는데 아예 신청이 없으면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전액 반납하게 되고 이제 신청이 많아지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이렇게 좀 그 신청에 따라서 좀 이렇게 사업량이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되면은 그 도시계획 그 하는 그 분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거는 이유는 뭐죠? 요게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에 집행이 안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집행이 안 되는 시설 중에 대지 같은 경우는 시에다 이제 매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을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경관에 대해서 그 김승겸 의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도시 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해 갖고 이제 뭐 삭감은 됐지만 경관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 이 시책 추진비는 여기도 디자인 28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 이 교육은 이거 교육을 많이 해나 이렇게 교육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교육 추진을 해갖고 이렇게 교육을 추진을 한다는데 이 교육을 추진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도시 경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지만 이제 24년도에 이제 그 저희 그 경관 평택시 경관 기초서 용역을 해서 평택시의 경관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서 그거를 자료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자원들이나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평택시를 앞으로 이제 책임지고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한테 평택시가 갖고 있는 이런 우수 경관 자원이나 경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 데이터나 아니면 그 자료들 좀 공유하고 설명드림으로 해서 평택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평택시에 갖고 있는 이런 경관 자원을 좀 인식시키고 또 앞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동참하고자 해서 이번에 그 기존에는 이제 직원들만 상대로 해서 이제 교육을 했었던 부분들을 그런 학교 초중 고등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교육을 이제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산에 반영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의미는 좋고 또 막 그 경관이라는 것은 뭐 항상 저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건데 이걸 그러면 2025년도에 그 몇 번을 교육을 하셨죠? 2025년에는 직원 상대로 해서 2회 교육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이제 저희 직원 교육할 때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폭은 열어놨었는데 일반인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좀 이렇게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계획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제 일반인 2회 거의 1회에 한번 교육을 할 때마다 거의 한 뭐 50만 원씩의 뭐 경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 이거 9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 뭐 여기 서부 남부 북부로 해갖고 교육청과 협의해갖고 청소년도 한다고 해서 이제 금액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금액이 올린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꺼번에 그 교육이라는 건데 좀 시범 사업으로 해갖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 올리는 경우가 괜찮은가 해갖고 여쭤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그 예산으로 보면 이제 900만 원이지만 이제 전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제 사실 평택시는 전체 교육시설에 비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규모도 사실 시범 사업
규모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세 개 학교 권역별로 해봐야 세 개 학교 정도밖에 안 돼서 교육기회가 그렇게 많이 제공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 이번에 교육청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2026년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그 성과를 분석을 해서 좀 더 확대할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학교를 주로 할 거 그건 아직까지 이제 생각하고 계신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에서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우리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도시화가 되고 이제 점점 발전이 되면서 경관에 대한 뭐 시민들의 이미지나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다시 틀려지긴 하는데 그래서 시민 경관 사진 기록단도 이제 새로 신규로 됐어요. 시민 경관 사진 기록단 여태까지 시민 경관에 대해서 바뀌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하거나 그렇게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남겨놓거나 그러는 그건 없나요? 스토리는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하면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행정 계획으로는 자료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시민경관 기록단을 운영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이제 교육 계획하고 연계돼 있는 것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관에 대한 계획들이 일반 시민들은 사실 이제 시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그렇게 또 이제 관심을 갖고 뭔가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의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번에 이런 이제 경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평택시의 계획이나 아니면 평택이 갖고 있는 그런 경관에 대한 자원들 이런 부분들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경관에 대한 모습들을 좀 이렇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디자인 마인드 확산 교육하고 경관 여기 이제 경관 사진 그 기록단 운영 교육이 강사님이 같은 강사님을 해갖고 같이 함께 교육은 받을 수 있는 루트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공공 디자인에 대한 이제 전문가 그룹하고 경관에 대한 틀리다. 전문가 그룹이 좀 다르고 그 계획의 범위나 이제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교육들을 이제 또 행정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경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별도로 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한 사람이 하는 거는 좀 그 내용의 부합성이 좀 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조회물 같은 거나 모든 게 다 저희 평택시에 대한 경관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우리 특례시를 내다보고 좀 폭넓게 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래를 내다보는 경관이 되었으면 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아까 김승겸 의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및 정자 건립 개축 지원이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마을회관 하나하고 정자 하나인데 이거는 올해 사업은 2026년도에는 다른 추가로 어디 뭐 들어오는 데는 없나요? 추가로 만약에 신축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죠? 지금 2026년도에는 지금 3개소가 신청돼 있고요. 항상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도 한 건 정도 했는데요. 신청은 2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건, 3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 우리 내부적으로 봐서 그 여건이나 아니면 자부담률 그다음에 뭐 그 오래된 그 경과 연수 같은 거 따져가지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는 이게 그 마을 뭐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일반 일반 마을 그 단지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요? 그 아파트 뭐 이 원룸이나 이런 걸 임대료로 하나요?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이제 경로당 같은 건 저희가 해당 안 되고요. 별도로 복지 쪽에서 할 거고요. 저희는 마을회관 제한부라고 그래가지고 한 374개 정도 돼 있는데요. 그 정도 해서 그 뭐 실제로 없는 데가 우선이고요. 있는 데는 그 뭐 연수나 아까 같이 이제 연수나 뭐 자부담률 뭐 이런 것 좀 따져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요. 예, 정자 네. 새 걸로 하는데 1,000만 원 예, 잡고 정자는 있습니다. 그렇게 예예예. 그리고 자부담이 좀 10% 있습니다. 자부담 10%하고 네네. 그럼 정자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원하면은 좀 그래도 가능하겠네요. 자부담 좀 더 내시는 것 자부담을 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마을 및 정자 개보수 이건 또 뭐 거의 다 뭐 많이 하셨으니까 뭐 개보수는 사업량이 축소돼 갖고 축소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넘어가고 소금 이것도 아까 소금 공동주택 사업도 아마 김승겸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불법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지원 이건 저는 아까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 농지를 하는 이게 불법으로 하는 게 점점 줄어들지 않나요? 아예 소멸되지 않을까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4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아니 이제 24년도에도 역시 집행률이 50% 삭감을 했고 삭감 50%밖에 안 됐고 올해는 저 지급률이 0%인데 이게 지금 농지를 불법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은 이제는 점점 갈수록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 근데 집행은 좀 됐었고요. 근데 올해만 지금 올해만? 불법 신고가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정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나가는 겁니다. 네네. 그럼 이분들은 그 대부분 신고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 신고하셔요? 저희가 올라오는 건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도 있지만 그 거의 드물고요. 읍면 통해서 오는 게 많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예, 예. 그 읍면동에서 대부분 예, 뭐, 예, 예. 단속을 하신다고 예, 봐야 예, 되는데 이걸 거기서. 주로 단속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단속 저희 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정해져 행정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은 직원들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단속까지 하려면 힘들어서 주택가에서 제가 몇 개만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뭐 이거 항상 뭐 거의 다 삭감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년도에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올해 이제 다시 기본으로 올렸는데 이게 전년도에 삭감을 하지 않고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홍보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게 저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그 저기 신청이 신청 여건 지역 그 저기 단지 여건마다 다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저기 유동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안 해갖고 7,900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 그럼 누가 신청할까요? 전년도에도 안 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수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단지는 한 150개 정도까지는 한 100개 정도까지는 저기 정리했는데 아직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고 또 저 필요한 저기 단지가 있다라면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년도 한 뭐 연말이 되기 전에 뭐 3회 추경하기 전에 그 신청을 안 한 아파트에다 일부 공문을 보내갖고 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갖고 그 반납을 안 하고 다 쓸 수 있는 해소할 수 이게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도에서 내시해갖고 이게 네. 다 다른 사업 차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저기 추경에 감액한 겁니다. 좀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갖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 노후 승강기 등 지원 역시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근데 뭐 이게 전년도에는 몇 개 단지를 해갖고 2억을 예산 세우신 거죠? 전년도에는 3개 단지가 했고요. 저기 25년도에는 3개, 2024년도에는 5개 단지가 시행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저 예산은 6개 단지를 예상을 하고 세우셨는데 3개 단지만 신청이 3개 단지밖에 안 했어요? 대상이 저기 신청하고 저기 평가해서 선정된 단지가 3개입니다. 그 평가는 어디서 하죠? 시에서 하나요? 예. 그 6개 할 수 있는데 3개를 떨어뜨렸어요? 아 그게 아니고 신청한 단지가 이제 적은 거죠. 신청한 단지가 적다는 거는 뭐 전년도에 없었던 단지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단지가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좀 신청했는데 이제 신청은 여러 건 됐는데 그 대상이 조금
미비한 경우가 있어갖고 뭐 추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공유주택 그 지원 사업 그 총괄해서 다 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강기 이런 것들은 이제 도비 지원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전체 사업에서 묶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해요. 도비 내려오는 것도 부족하고 저희가 12 자체사 하는 사업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근데 다만 이제 도비가 같이 이제 그 넷이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단 받아서 총괄 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은 다 소진하신 건가요? 네, 다 소진 다 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반도 한 뭐 30%가까이밖에 안 되니까 35% 정도밖에 올해는 안 되니까. 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내시를 더 내년도 올해는 내년 2020년 덜 내려보냈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제 예산 집행률이 32%라 제가 이것도 여쭤본 거고 이건 10월 달까지니까 10월 달 이후에 다 이거 집행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단지 수가 150 몇 개가 되면 더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건데 엘리베이터 같은 거는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관리를 해갖고 뭐 저기 건물처럼 등급수를 매기는 거 그런 건 없죠 시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저기 건 없죠? 이건 62페이지 안전관리시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승강기가 아니라 네네. 이건 조금 내용이 좀 조금 틀린데 아 그래요? 제가 승강기 등 지원 안전관리 시설 이거를 해갖고 말씀드린 거고 62페이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의원님 그 작년에 이제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서 이제 안전한 것들 별도로 해야 된다고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때 조례 개정을 한번 했던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했는데 도에서도 이거를 같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내시해가지고 내려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조례에서 열어놨어요. 이제 위험한 시설까지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할수 열어놨는데 있게끔. 도에서 내려온 지원 사업비에서는 확 줄여가지고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물막이 등 공사 오케이. 이런 쪽 줄여놓다 보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기 충전 시설을 뭐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이전하는 그런 거 원하는 사업이 아파트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가? 네, 저희 지금 현재 보면은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같이 지원해가지고 하는 이렇게 하다 사업이기 보니까 때문에. 이제 그쪽 사업 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 쪽한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사업을 이제 넘기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좀 저희처럼 도도 이제 지원 사업에서 쓸 수 있게끔 확대 좀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는. 화재나 아마 이거는 홍수 순환을 대비해서 이런 안전관리 시설을 아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액수가 반토막보다도 더 조금 줄어들어 갖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네, 하여튼 저기 저희가 도비 매칭되는 사업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네네네 저희 좀 폭넓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문제예요. 우리 도시 내시 비율이 줄었다고 해서 시도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예산액을 감액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지양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 같은 거는 우리가 보면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같은 경우 차스판도 설치해야 되고 요즘 전기에 대한 부분 얼마나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에서 내시 비율을 줄였다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같이 줄여 나간다. 우리 평택시에서 좀 고려를 해야 돼요. 평택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가 도 내시라든지 중앙 내시에 대한 부분을 따라갈 게 아니라 내시가 줄으면 당연히 시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3개 단지만 고작 우리 1년에 3개 단지 지원해 주는 거야. 이런 부분은 딴 예산 반영을 잘 조율하고 회계가에 조율을 했더라도 내시 비율이 무조건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들을
내시 비용이 줄었다고 해서 평택시 예산을 같이 줄여나가는 방법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네. 도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인데.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네, 주시기 하나 더 바랍니다. 저 68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아까 저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소득 지원 사업이 점점 갈수록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삭감이 됐었고 요 추경 2회 추경에서 반납을 했고 이번에도 저는 본예산도 삭감을 해서 올리셨어요. 근데 이게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셨죠. 수요가 분산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LH 임대로 들어가셨던 분이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2달 동안 임대료를 안 냈더니 법적으로 이게 법적 조치가 됐대요. 그래서 법에 가서는 아무런 해도 이미 끝났으니까 LH에서는 하나도 구원 방법이 없는데 이런 거는 구제 방법이 없나요? 지금 LH 임대 사업하고 초록우산 희망풍차 쪽으로 많이 분산돼서 하고 우리 지금 저소득 주거 안정하는 보증금이 얻는 사업을 해서 대상자로 해서 지금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 여건이 임대 사업비나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다 지금 분산돼서 운영돼서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에서 만약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 보증금 지원 뭐 10%는 자부담이 있지만 한도 내에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분들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저소득층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저소주택이 입주자가 어려운 대상자로 선정되고요. 읍명동에서 그거를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그거를 평가해서 지급 지원합니다.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스타일이시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이렇게 저소득층들 보면은 임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월세나 이런 지원은 많은데 그런 거는 뭐 취약계층이 아니거나 뭐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시 정책이 그런 걸로도 좀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관 의원님. 오해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 언뜻 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 개발이익 환수 이거 집행률 낮은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그 대상 건수가 좀 간소가 됐습니다. 그 경기가 불안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우리가 부가 건수가 좀 많아지면은 그만큼 거기에 맞게 이제 검증 용역비라든가 평가 비용을 예산을 세우는데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예. 이 전년도에도 집행률 굉장히 낮았어요. 30%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네. 맞나요? 그럼 네, 이거 그렇습니다.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안해가지고. 네. 현실성에 맞게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 조합 업무 회계 검사가 있어요. 37페이지 보면 이번에 올라온 사업에서 보면 이거 회계 검사가 지금 지구 단위별로 계속 해왔던 건가요? 네, 도시개발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일정 시기가 되면 회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양지구도 화양도 작년에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나요? 올해 했습니다. 올 문제는 상반기에. 없었어요? 지적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별도로 좀 내용 좀 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